되냐 안 되냐 결론도 중요한데요. 대응을 하느냐도 엄청 중요해요. 대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의 소환을 받아서 일단은 진술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재발 방지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 콘텐츠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법적인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나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분들이 저작권에 위반되느냐 혹은 내 저작권을 침해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이어트 브랜드 이지은 다이어트의 대표이시자 너무 부러운데요. 구독자 155만 명 골드버튼 유튜버 그리고 저희 법무부인 로인의 고객이시기도 한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55만 명입니다, 여러분. 158만입니다. 정정. 미안. 오늘은 이제 이지은 대표님과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58만 채널을 운동 채널을 운영하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요즘에 숏폼이 대세가 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좀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해할 법한 질문들을 제가 유능한 변호사님께 다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뭐 업무적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걸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또 저작권에 관련된 뭐 궁금증 많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없는 분들은 그런 거를 또 찾기가 어려우시니까 이 영상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야무지게 질문을 해볼게요. 가슴이 드는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일단은 가볍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이 저작권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주의점들? 우선은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만들어서 저작권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내가 이제 새롭게 만들 건데 혹시나 남의 저작권을 침범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저작권이라는 거는 등록을 해야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념을 보면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이라는 건 생겨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서 올리는 순간. 그러니까 남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그게 저작권 뭐 등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건 침해인 거예요. 이것부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만드실 때 뭐 영상이나 음악이나 자막, 폰트까지도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 무단으로 그대로 가져오시거나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금 2차 창작을 하시는 정도는 저작권 위반인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그대로 베끼면 티가 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교묘하게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모르고 그거를 한 입장에선 다 알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가요? 그쵸. 보통 이제 왜 우리 표절 같은 거 음악계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은 저작권 침해인 거거든요. 그러면 뭐 8마디가 동일하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의 경우도 각자 영상마다 특징이 있어서 그 기준은 재판부에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유사성이 많을수록 그게 인정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원 저작물과 베꼈다고 의심되는 그 창작물을 계속해서 비교해 봤을 때 유사성이 매우 심하다. 누가 봐도 이 창작물을 보지 않고서는 이 창작물이 나올 수 없다 정도에 이른다면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유한 내용을 좀 2차 가공을 하는 것도 대응을 할 수 있고. 네네. 저작권법 위반으로 가능하고요. 제가 뒤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도 하실 수 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고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플랫폼 자체에서도 음악 같은 거는 허락 없이 끌어다 쓰면 바로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걸 걸러내서 콘텐츠를 아예 내려버린다거나 닫아버린다 하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원을 유료 사이트에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는데도 가끔씩 그게 오류가 걸려서 그런지 그 저작권 이슈가 생기면은 유튜브의 영상은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막히거나 업로드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노란 딱지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음성 자체가 자동 삭제돼요. 그냥 영상만 무음으로 그냥 사용하는 네네네. 거군요. 근데 이게 잘 골라 사용해야 되는 게 제가 음성을 입히잖아요. 설명에다가 그 부금을 입히면 그게 같이 날아가서 그냥 뻐끔뻐끔만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걸 업로드하고 바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업로드한 직후에 걸리기도 하고요. 업로드한 지 한 달 지났는데 갑자기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굉장히 조회수 좋고 괜찮은 영상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 너무 곤란하시겠어요. 네. 근데 어차피 조회수 잘 나오는 영상 많으니까. 네. 재밌으라고.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네네.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원이나 유료 결제 사이트를 다 네, 이용을 네, 하는데요. 유료 결제 사이트에서 음원을 사왔는데 프로그램 자체에서 저작권을 걸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거예요? 약관이나 그 내용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유료 결제를 한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유료 결제를 해서 내가 듣는 정도까지 허용을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서 그 노래를 모두 다 상업적으로 허용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약관에 그 내용들이 다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잘 확인하시고 특히나 그 사용 제한이 걸려 있는 건 아닌지, 라이센스 표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혹은 유효 기간이 있는지 뭐 이런 특이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끝나고 돌아가자마자 확인 네.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네. 그거 긁어서 그냥 저희 법인에 보내주세요. 저희가 맞다. 확인해 드릴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촘촘하게 확인해 주시고. 사람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저 변호사님이랑 컨택하면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꿈을 변호사로 잡았어요. 진심으로. 저는 대표님처럼. 그래서 뭐 올린 영상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영상의 어느 부분까지 보호받을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은 이제 썸네일 많이 만드시잖아요. 네. 썸네일도 그냥 보편적인 수준의 비슷비슷한 느낌 정도는 사실은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채널의 시그니처 같은 그런 디자인이 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베꼈거나 매우 유사하게 베꼈다. 그러면 그것도 침해가 될 수 있고요. 저희 진짜 많이 당하거든요. 저희가 시그니처로 사용하는 그 네이밍이 있었는데 이게 브랜드 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상표를 따로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비슷한 운영 구조의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서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길래 여쭤봤더니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주일 내로 완벽 해결해 주셨어요. 그 상대방 분도 이제 물론 보고 같게 만들긴 하셨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될지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악의적으로 막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맞아, 맞아.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거니 하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중하게 뭐 이렇게 저희가 뭐 협박하진 않습니다. 맞아. 아주 정중하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혹시 그냥 좀 빨리 내려주시면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내용으로 보내드렸더니 너무 다행히 그래도 상대방 분께서도 몰랐다 바로 지금 수정하겠다 해서 바로 내려주셔가지고 잘 해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상표 등록을 따로 안 하고 영상도 사실 저희 디자인을 좀 따라 했다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확실한데 이게 그럴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없나가 되게 애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악의적으로 2차 가공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제가 연락을 그럼요.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결론도 중요한데요. 대응을 하느냐도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채널은 가져다 쓰면 무조건 대응을 하는 채널이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시장이 넓으면서도 좁거든요. 그래서 금방 소문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고발 고소 조치를 한다더라 라고 알려지면 그게 결론적으로는 저작권법 침해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개별 영상별로 다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민사소송을 걸면 소송에 같이 들어와야 되고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의 소환을 받아서 일단은 진술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일반인 분들은 상당히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바쁘신데 그걸 또 왔다 갔다 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저희는 그걸 일일이 그냥 대응을 해버리는 거죠. 재발 방지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 콘텐츠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법적인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해외에 비해서 좀 더 인식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최근 들어서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막 길에서 음악 다 틀었잖아요. 맞아. 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아니에요. 저도 어릴 네. 때는 크리스마스 캐롤 많이 나와서 좋아했는데 요즘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상업적 사용을 무방비로 할 수 없게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약간 반대적인 측면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분별하게 엄청 많이 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침해를 당한 요소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야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해서 뭐 손해배상 일부 해드리고 하는 게 맞는데 정말 많이 일단 고소부터 하고 전화를 하면 200만 원 달라. 그게 주 수입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럴 때는 그냥 내용 증명 받았다고 해서 바로 뭐 큰일 난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로 200만 원 달라고 해서 200만 원 주시지 마시고 그쪽도 그냥 일단 던져보는 거거든요. 금액이 그 정도로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사용한 게 엄청 많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뭐 몇십억짜리 그런 판례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냥 상세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의 그 폰트를 모르고 한 줄 정도 갖다 줬었는데 심지어 그 제품은 나는 거의 한 개도 못 팔았어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좀 많이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해하지 않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다운만 받아도 처벌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경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너무 거기에 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자문을 받아보시고 행동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은 요즘에 쇼폼이나 롱폼 콘텐츠에 방송 영상을 재가공해서 이제 앞단에 쓰고 이후에 설명을 붙이거나 네, 방송 네, 네. 영상을 풀로 사용하는 콘텐츠도 네, 많이 네, 봤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도 원래는 안 되죠. 왜냐면 그 방송사의 고유한 저작물이거든요. 방송사들끼리 TVN에서 만약에 게스트가 나왔던 MBC의 옛날 드라마를 따와서 쓰고 싶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혹은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월드컵 장면이라던가 네. 그럼 피파에서 그걸 사용 못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원 저작물의 방송 콘텐츠를 따와서 쓰시면 안 되는데 아주 짧게 쓰거나 뭐 클립 정도로 쓰는 정도는 아마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니까 아마 두는 게 아닐까. 그냥 제 내피셜이 그렇거든요. 연예 프로그램 리뷰하는 경우에는 그 방송 장면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다 저작권 위반입니다. 출처나 그 명을 달아도요? 달아도 그거 다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다 저작권 위반이에요. 물론 사후 동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방송사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뭐 협의를 하셔서 동의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그거고요. 근데 뭐 그러면 뭐 영화 리뷰 채널은 뭐냐 네네네. 라고 하는데 그건 또 달라요. 그거는 거기 허가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채널들은 특히나. 뭐 저작권이 사후 70년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살아있을 땐 당연히 침해하면 안 되고 돌아가시고 나서 70년까지 보장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원 저작물을 그냥 다시 보여주는 행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데 근데 그걸 다시 가공을 해서 파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별도의 자문을 받아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다. 저작권자가 사망한 지로 뭐 100년이 지났어. 그럼 그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음악을 재차 가공을 해서 내가 다른 음원을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건 또 다른 문제라서 그거는 다시 한번 자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운동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운동 동작들이 제 루틴을 교묘하게 가져간 것도 뭔가 대응이 되나요? 비슷한 예로 상표 같은 경우에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너무너무 일반적인 표현인 경우. 그런 경우는 상표 등록 자체가 거부되고 저작권도 그런 경우는 잘 인정이 안 돼요. 지역명이 들어간 무슨 빵 뭐 이런 거라든지 누가 생각해도 뭐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운동 동작이 기본 동작들이 다 알려져 있고 누구나 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편적으로 쓰는 동작들 몇 개를 연결하는 정도다 하면은 사실은 고유의 저작물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대표님이 새롭게 개발한 어떤 동작들이 있고 그 루틴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거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냐? 그럼 뭐 소송 갈 수밖에 없어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애매하다 그러면은 똑같이 안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따라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동작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대표님이 보호받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면 그 프로그램은 고유한 저작물이라는 표시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아, 영상 더보기란 같은 거세요? 네네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일반 시청자들은 저작물입니다라는 표현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거를 따라해서 살을 빼거나 더 건강해져야지 하는데 관심이 있지. 맞아.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쓰시면 좋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유명해지고 누가 봐도 이지은 다이어트의 고유한 운동이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에 이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가져와서 듣고 싶은 노래에 삽입을 해서 그런 콘텐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불법이죠? 이게 참 원래 제도는 항상 현실을 뒤따라가거든요. 문제가 먼저 발생하고 문제가 먼저 터지고 네. 그 다음에
가요. 네. AI도 지금 이제 규제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단순히 그걸 이용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음성권 침해 정도의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성권이라는 거는 뭐 형법상 보호되는 건 아니고 민법의 개념으로 경제적으로 침해당했다라는 의미로 음성권 침해라 그래서 이제 문제 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말한 것처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만 따서. 그렇게 되면 그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이런 쪽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강사분이나 연예인들이 갑자기 책을 들고 등장해서 이 투자 책을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방 같은 데로 요인을 해서 어느 경제 전문가 누구가 추천하는 주식 교육 그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하는 마냥. 네네 그래서 그거 사기 같은 데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업로드 되더라고요. 커뮤니티 같은데. 네네네. 저희는 이런 거 절대, 절대 안 하지 한다. 않는다. 예전에 사진만 도용하는 수준이 이제는 막 동영상이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니까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명백한 불법행위고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 이지은 대표님 모시고 저작권법 위반과 그에 대한 대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저 근데 오늘 시간 내서 온 김에 제가 올해 마침 사무실을 이사를 했고 그래서 저희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만 여쭤봐도 가도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2편으로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에 와. 대해서. 네.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